필리핀 마닐라는 동남아시아의 모든 도시 가운데 교통 상황이 가장 나쁜 도시 1위입니다. 인도 벵갈루루에 이어서 혼잡도 71%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는데요. 저는 교통체증 1위가 인도 봄바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탑10 중에서 인도가 4개의 도시를 차지했는데 당당히 우리 마닐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인도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 당시 인도 체류 반나절도 안 돼서 여긴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인도보다 더한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또한 블룸버그에서 모바일 내비게이션 웨이즈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운전하기 힘든 최악의 도시를 뽑았는데요. 여기서 당당히 마닐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자카르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마닐라라고 하네요.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진짜 매너 운전하는 필리핀어를 본 적은 거의 드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전면허 시험, 교육 이런 걸 좀 제대로 했으면 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택시가 가만히 서 있는 제 차 뒤를 박았습니다. 보니파시오는 모든 길에 CCTV도 다 있는데요. 사고 처리도 정확하게 가능하지만 택시 기사가 배째라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 당시 택시 기사가 배째라고 하길래 아는 경찰 친구 불러서 보상에 관해서 택시 회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택시 회사가 하는 말은 그 운전사 이제 자를 거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 마닐라에서 운전하면 진짜 무법천지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블랙박스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전투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처럼 편안하게 운전하면 집에 가기가 힘들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한국 뉴스에 보복운전 많이 나오고 양보운전 안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가끔 한국 가서 운전을 해보면 부드러운 양탄자길에 교통법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만 사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운전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 아마 가끔 뉴스에 나왔거나 보복당해서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수년 전에 아는 동생이 필리핀에 와서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는요. 공항에서 제가 이 친구 태워서 애짜를 탔는데 저한테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운전을 이따위로 하냐고요. 교통체증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주요 도시 대기질을 측정하는 IQ 대기지수에 따르면 2019년 필리핀 주요 도시의 연평균 대기질 순위는 전체 98개 국가 가운데 57위로 기관지가 민감한 사람은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도 마닐라의 경우는 PM2.5 미만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았는데 도심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다른 건 없고 자동차 매연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가 만든 현상으로 차량 통행이 줄어들자 기름값도 엄청 내리고요. 현재는 미세먼지 상태가 양호, 주요 도시 대기 상태가 아무 문제 없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 많은 이동인구가 자전거를 갑자기 미친듯이 타기 시작합니다. 대기는 깨끗하고 좋아졌는데 이제는 신흥 자전거,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사람 중 10명 중 9명은 당연히 신호 무시는 기본, 헬멧 착용은 안하고 마스크는 100명 중에 1명만 쓰고 다닙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 나라 코로나 전파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낮에는 내가 피해가면 되거니 하지만 밤에는 자전거에 라이트도 안 달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대로변에서 정말 위험합니다. 대형 교차로를 그냥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는 건 기본이고요. 정말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자전거 이용을 크게 늘리려는 도로 개발 계획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를 하고요. 마닐라, 세부, 다바오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총 예산 13억 페소, 하나로 약 3천억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쾌전에서는 이미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시행 중이고 보니파시오도 시작한 지가 조금 되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진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고요.
차선 분리대, 꽃갈콘 이걸 세우고 자동차 도로를 한 차선에 그냥 페인트를 칠해서 막아버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위험합니다. 자동차가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랑 사고 나는 것만 제가 이번 달에만 4번을 봤습니다. 꽃갈콘 위치가 차선을 먹고 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들이 도로에 그냥 정지해서 지들 볼일 보러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이걸 못 지나가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쾌종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의료진, 병원 지역 직원들 때문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려고 해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보니파시오랑 이제 따기, 파식시는 왜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대부분이 건설 노동자, 인부들만 타고 다니거든요. 제가 조깅하는 코스, 저는 몇 달 전부터 못 가고 있습니다. 주변 동네에서 이곳이 이동 차량도 많이 없고 자전거 타기 좋다는 코스로 알려져서 진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필리핀 교통부에서는 메트로마닐라 전역에 644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교통체증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코로나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또다시 갑자기 수면 위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뉴노멀, 이걸로 생각하는 건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 그래도 도로가 좁아서 차가 막히는데 자동차 도로를 반으로 잘라서 자전거 전용 도로로 깔때기 세우고 표지판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물론 많이 이용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안 그래도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에 고속화도로, 고속도로는 전부 비싼 유료로 만들어놔서 대부분 차량이 막히는 주요도로만 이용하는 도시인데, 과연 뉴노멀 자전거 전용 도로가 효과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올바른 운전 교육을 좀 더 시키고 양보, 예절만 좀 하고 다니면 차가 안 막히지 싶습니다.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노면 상태가 진짜 개판이라서 일반 도로에서 한 50km, 60km 정도 주행을 하면 한국에서 비포장 도로를 한 100km 정도 달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들이 고속 주행이 힘들고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안 납니다. 오늘은 자랑스럽게 동남아시아의 모든 도시 가운데 교통 상황이 가장 나쁜 도시 1위, 운전 예절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필리핀의 도로 상황과 자전거 도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필리핀은 참고로 인도보다 더 못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